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358페이지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많은 관계로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씩만 풀기로 했죠. 자, 358페이지 수익과 비용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내역입니다. 23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23년도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 재고액은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당기 매입액은 7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더해서 기말 재고액, 여기 기말 재고액이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 두 개를 비교해서 기말 재고액은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가법. 낮은 가격을 적용하니까 200만 원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은 지난해 전년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 기말 재고액의 데이터를 보면은 취득원가는 200이요, 순실현 가치는 150입니다. 그러면 저가법을 적용하니까 여기서는 요 150만 원으로 평가를 했겠죠. 따라서 기초 23년도의 기초 상품 재고액은 150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150에다 700을 더해서 200만 원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된다. 여러분 매출 원가는 뭐예요? 기초 더하기 당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이죠. 그러니까 85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그러면 650만 원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650만 원. 자, 359페이지로 가서요.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59페이지의 9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네, 뭐 선입선출법 이런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자료를 보시고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매출 원가를 구해보는데요.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 여기 12월 9일이 매출이지 않습니까? 이 150개의 원가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150개를 선입선출로 출고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100개는 기초재고 여기 1000원짜리고 50개는 여기 1200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개는 1000원짜리, 50개는 1200원짜리. 그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10만 원이고 이건 10만 원. 또 밑에 거는 6만 원이죠. 1200원 곱하기 50개 해보시게 되면은 6만 원이에요. 여기가 10만 원, 여기가 6만 원. 두 개 더하면 16만 원입니다. 이 16만 원이 바로 뭐예요? 요 150개 매출에 대한 원가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16만 원이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있는 요 16만 원, 요게 현재 매출 원가 맞은 것이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란 무엇이냐?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방금 구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그럼 매출액은 뭐예요? 이 150개를 얼마에 팔았느냐? 한 개당 4,000원에 팔았다. 그게 매출액이죠? 150개 곱하기 4,000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이죠. 네. 자, 6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거기서 매출 원가 아까 구한 16만 원. 이걸 빼면 되는 거죠.
16만 원을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44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360페이지에서 몇 번을 풀어볼까요? 아,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360페이지에서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말 연말 연시 선물 구입 계획서의 일부이다. 선물 구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의 계정으로 옳은 것은 가번 매출거래처 선물 접대비, 나번 불우이웃 선물 불우청소년 선물 기부금, 다번 생산직 종업원 선물 복리후생비. 가번이네요.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자, 361페이지에서는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시산표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산표 있는 문제 19번. 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12월 31일 수정 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개정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23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이죠. 네, 매출액 여기 있고요. 매출 원가 여기 있고요. 판매관리비는 급여하고 대손상각비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매출액 112, 100, 000에서 마이너스 매출원가부터 4,800만원 내주고 또 마이너스 1,209만원에 2,700만원 더하면은 3,909만원 3909000 네, 2,491만원 나오네요. 2,491만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 빼주면 되는 것이다. 다음은 362페이지에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서 24번 한번 풀어볼까요? 매도가능증권 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 네, 매도가능증권이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당기 중 취득한 주식회사 한공의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영업외 비용은 얼마냐? 영업외 비용. 자, 영업외 비용이 얼마냐?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을 보니까 결산 시 공정가치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일단 B하고 C는 무시해야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 될 수가 없죠. 손익이 아니니까. 그러면 A 주식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7,0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5,000원이 됐어요. 한 주당 2,000원이 떨어졌죠, 가격이. 그래서 2,000원 곱하기 2,000주 하면은 2는 4가 되죠. 2는 4. 그래서 400만 원이 되겠다.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400만 원이다. 네, 다음 36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풀어볼까요? 363에서 3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0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본사 건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본사 건물을 작년 1월 1일 날 구입했고요. 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잔존가치 없으며 월할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식회사항공은 23년 1월 1일 날 60만 원이 지출된 본사 건물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내용연수 3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로 23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내용연수가 연장된 거에 대한 그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1월 1일부터는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계산을 따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요 조건으로 100만원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으로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1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만원이죠. 그러면 1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1월 1일 날 6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23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10만원의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22년도 말, 즉 23년도 초에 장부금액은 90만원이었습니다. 그 90만원에다가 여기 자본적 지출 60만원을 더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거예요. 150만원이 되죠. 그것을 내용연수가 3년 연장이 됐죠. 내용연수가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으로 나눠야 돼요? 12년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 12년이냐? 원래 내용연수가 10년이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나가지고 10만원의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9년이 남았죠. 이제 23년도에 넘어와서는 9년이 남았는데 3년이 연장됐어요. 요 지출로 인해서. 그래서 12년이 되는 겁니다. 23년 1월 1일부터는 150만원을 12년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올까요? 150만원 나누기
12년 얼마 나와요? 12만 5천 원 나와요? 12만 5천 원 나오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네요.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12만 5천 원.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12만 5천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2년도 10만 원과 23년도 12만 5천 원을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답은 3번이다. 네, 좀 복잡합니다, 이 문제. 자본적 지출이 중도에 있었을 때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2년도 감가상각비 10만원이라고 하는 것과 23년도 감가상각비는 90만원 플러스 60만원 나누기 12로 해서 12만 5천원이라는 거, 이거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장 넘어서 364쪽 3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주식회사한공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이다. 결산정리사항에 따른 변동으로 오른 것은 결산정리사항 이자 미수액이 2만원 있고요, 소모품 미사용액이 3만원 있고 구입시 전부 비용 처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 수익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수정전의 이자 수익이 10만원이었는데 이자 미수액, 그럼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2만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전부 비용으로 8만원 처리했는데 여기 3만원만 미사용했어요. 그러면 소모품비는 이게 3만원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빼줘야 되니까 소모품비는 5만원이 돼야죠. 요 3만원은 뭐가 돼요? 자산, 미사용, 소모품이 되고, 그 다음에 요 2만원은 재무상태표에 가서는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되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미수 수익 2만원, 소모품 3만원 이렇게 표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으로는 이자 수익은 10만원이 아니라 12만원, 그리고 소모품비는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쳐볼 수가 있죠.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뭐죠? 이자 수익이 10만원 증가한다? 2만원 증가하죠. 10만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 1번 틀렸고. 2번 소모품비가 8만원 감소한다? 아니죠. 3만원 감소하죠. 미사용한 거 3만원, 그거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미수 수익이 2만원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고. 미수 수익 자산이잖아요. 미수 수익 2만원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고. 1, 2, 3번 다 틀렸어요. 4번 자산이 5만원 증가한다. 네, 자산이 뭐예요? 소모품 자산이죠. 미수수익 자산이죠. 이 두 개 더해 보세요. 두 개 더하면 5만원 맞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것입니다. 네, TAT 2급 이론에서는 이 정도 문제 척척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TAT 2급 이론은 아주 쉬운 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는 FAT에서 나오고.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골라볼까요? 39번을 한번 볼까요? 결산 수정분계 문제입니다. 3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도 회계처리 내역이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계 후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5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부 전액을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5월 1일 날. 10월 1일 날 2년분 보험료 2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정 분계 후의 설명입니다. 먼저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는 8,000원이다 라고 했는데 1년분 임대료가 12,000원인데요. 5월 1일 날 그러면 5월 1일부터 내년 언제까지예요? 내년 4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단기분의 임대료는 8개월치죠? 예. 1년에 12,000원이면은 한 달에 1,000원. 8개월이면요. 8,000원. 네. 1번 맞았습니다. 8개월치 계산하면 되니까. 그죠?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임대료는 8,000원이다. 자, 선수임대료가 아니고, 선수임대료는 4개월치가 선수임대료죠. 4,000원이죠. 4,000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4,000원이다. 내년도 거 4,000원. 그러면 3, 4번 맞았어요. 맞았는가 보겠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원이다. 자, 2년분 보험료가 24,000원이면 1년에 12,000원. 그죠? 1년에 12,000원.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이에요. 이것도 보험료가. 자,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분은 뭐예요? 10, 11, 12. 3개월치니까 3,000원. 맞죠?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는 21,000원이다. 네, 24,000원을 지급했고 3,000원이 단기분이니까 선급보험료 자산으로 잡는 거 21,000원 맞죠? 요 두 개 더우면 24,000원 나오니까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4,000원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366쪽. 366쪽. 47번 한번 풀어봅시다. 47번.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현재 실지 재고 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180만 원이다. 결산일 현재 실지 재고 조사에 따른 기말 재고액은 180만 원이다. 자, 실지 조사하니까 180만 원이다 이 말. 동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재고자산 내역이 미반영되어 있다.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자, 요 세 가지 사항을 더할 건지 무시할 건지 이걸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적지 인도조건의 수입상품 35만 원이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요 우리 거예요. 매입자 겁니다. 그래서 이건 더해줘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의 수입상품 28만 원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더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방문 판매 고객에게 일정 기간 사용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상품 15만 원을 인도했으나 결산일 현재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거 재고입니다.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재고에 더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35만원과 15만원 더하면 50만원이잖아요. 이 50만원은 창고에는 없으나 우리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80만원에다가 50만원을 더해라. 그러면 230만원이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한 문제 몇 번을 풀어볼까요? 52번 한번 풀어볼까요? 5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대손충당금 계정에 대한 자료이다. 단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300만 원일 경우, 자, 매출채권이 300만 원.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말 매출채권 중 200만 원은 2%, 100만 원은 3%의 대손이 예상된다. 자, 200만 원의 2%는 2는 4, 여기 4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의 3%, 3만 원. 7만 원이 대손이 예상된다. 얘 말이죠. 예, 7만 원이 대손이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대손충당금 계정을 보니까 전기에서 6만 5천 원이 왔고요. 예, 8월 5일 날 대손이 발생했군요. 5만 원이. 네. 그러면 잔액이 잔액이 6만 원에서 5만 원, 15,000원이 잔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을 7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15,000원밖에 없었으니까 12월 31일 대변의 XXX는 7만 원에서 15,000원을 빼보세요. 55,000원이죠. 예. 이 금액은 55,000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차기로 이월되는 건 7만 원이 이월돼야 되겠죠. 여기는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XX는 55,000원. 차기로 이월되는 대손충당금은 7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답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단기 대손상각비는 55,000원. 그렇죠? 추가 설정하는 게 손익계산서로 가죠? 1번 맞았고. 다음 2번 단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은 7만 원이다. 그렇죠? 4만 원 더하기 3만 원 아까 차기로 이월되는 거 7만 원 맞습니다. 다음 3번 단기 중 대손이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다. 그렇죠? 여기 8월 5일 날 이게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5만 원. 4번 단기 중 대손충당금 환입이 15,000원이 발생하였다. 아닙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없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결산 분개하기 전에 15,000원이 있었고, 그래서 55,000원을 추가 설정해가지고 차기로 7만 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답은 4번. 이해가시죠?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들이 전부 다 길어요. 굉장히 짧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55번 55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매출채권과 대손에 관한 자료이다. 23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자, 4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 계정의 잔액은 100만 원이다. 두 번째, 23년 2월 18일 단기에 매출한
120만 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120만 원을 대손 처리했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없어졌네요. 그러면 20만 원 모자란 건 대손 삼각비로 갔죠. 예, 여기 20만 원 일단 발생했습니다. 요 20만 원 모자란 거 대손 삼각비로 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23년 5월 15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70만 원이 회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회수된 매출채권 금액은 뭐가 돼요?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가 되면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70만 원이 이제 생겼어요. 대손 충당금 없어졌다가 70만 원 생겼고, 그다음 네 번째, 23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은 1억 원이며 이 중 99%에 해당되는 금액만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1%가 회수 불가능해요. 그러면 1%가 얼마예요? 1억 원의 1%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데 지금 70만 원이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추가 설정해야죠. 예. 그래서 30만 원 추가 설정할 때 대손 삼각비가 30만 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결산 때 30만 원 추가 설정될 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 20만 원 대손 충당금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대손 삼각비가 된다. 이때 20만 원하고 이때 30만 원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20만 원과 3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 간단한 걸로 63번 하고 있어요. 6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요? 대손 충당금. 자, 매출채권 기초는 60만 원이었고요. 매출채권 대손 발생액이 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채권 기말 잔액은 80만 원이 되었고요.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3만 4천 원이었고 당기 대손 삼각비 계상액은 6만 6천 원이다. 아, 복잡합니다. 자, 지금 당기의 대손 삼각비를 6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어요. 대손 충당금의 기초가 3만 4천 원 있고요. 뭐 여기는 그러면 대손 충당금 기초가 3만 4천 원 있었다가 대손이 발생했네요. 여기 2만 원이.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2만 원을 빼면은 대손 충당금이 14,000원으로 줄어 있겠죠. 예, 14,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건 때문에. 그리고 당기 기말에 대손 삼각비를 6만 6천 원을 발생했으니까 대변이 대손 충당금이 6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7만 원, 8만 원. 답은 4번입니다. 예, 여기서 매출채권의 기초 잔액이라든가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 같고요. 결국에 80만 원의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8만 원 잡았으니까 10%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 셈이 됐네요. 계산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대손 충당금 기초가 3만 4천 원 있었다. 근데 대손이 발생했다. 2만 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되죠. 그래서 14,000원이 남았다. 거기에다가
당기의 대손상각비 계상을 66,000원 했다. 이거 추가 설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8만 원이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8만 원.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10%에 해당. 맞나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회계의 변경과 오류에 대한 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회계의 변경과 오류에 대한 문제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맞죠? 예.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1번 맞았고 2번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건 정책이죠. 맞았고 3번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하여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세법에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추정으로 봐야죠.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정으로 봐야 된다. 답이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풀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12번 문제 볼까요? 371페이지에 12번이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다음의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오류가 있었냐. 결산 시 발생 이자 미지급분 50만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자 미지급분이면은 미지급 미지급 이자가 되고 즉 미지급 비용이 되죠. 미지급 비용이 되고 차변의 이자 비용이 돼야죠. 이자 비용. 그런데 차변의 미지급 비용, 대변의 이자 수익. 이제 원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다 써봐요. 차변의 이자 비용 5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되는데 수익으로 발생을 시켰어요. 지금 비용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과대하게 됐겠죠. 그렇죠?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수익과 비용. 수익이 없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이익이 과대하게 됐다. 답은 2번이죠. 답이 2번이 됩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걸 수익 처리했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9번 한번 풀어봅시다. 19번 풀어볼까요?
주식회사 항공의 오류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 처리 오류 사항을 수정한 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요? 네. 자, 현재 수정 전에 1,000만 원이에요. 이걸 수정했어요. 더할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 30만 원을 누락시켰다. 그러면 이걸 수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 미경과분은 대변에 보험료를 적어야죠?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그럼 비용 취소가 30만 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30만 원 플러스가 됩니다. 대변의 보험료 비용 취소를 하면 되니까 이익은 증가하죠.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20만 원을 누락했어요. 그러면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마이너스 20만 원. 자, 플러스 30 마이너스 20이니까 플러스 10만 원이죠. 1,000만 원에다가 10만 원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373페이지에서 내부 통제제도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네,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그렇죠. 다음 2번.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가 주된 목적 맞습니다. 3번.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부 감사인이 내부의 회계제도에 따를 필요가 있나요? 3번은 잘못됐죠. 외부 감사인은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되죠.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